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화를 가르치는 유준형이라고요. 자, 오늘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또는 의학계를 준비하는 중학생 대상 이 선행 이 화학원을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번 OT 영상에서는 쌤이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컨텐츠를 활용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이 OT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쌤 교재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화학원, 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에 좀 스페셜라이즈된 플랫폼이다 볼 수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강 플랫폼인데요. 여러분들은 요 가운데 4개, 요 인강 게시판에서 자, 요 안에 들어있는 화학원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입시 커리큘럼은 크게 이 4단계인데요. 자, 스텝 1이 화학원, 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화2,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와 4단계는 창의 문제, 연립 문제, 이런 융합 문제를 많이 다루는 이 컨텐츠예요. 자, 지금 요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화학 기초인문 특강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지? 요걸 듣고 와야 되고요. 요 컨텐츠는 중학교 화학, 그 다음에 22 개정교육과정의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을 모아서 만든 건데, 자, 이걸 듣고 와야지만이 요 수업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알겠지? 꼭 여러분들이 듣고 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화학 1과 화 2를 영재학교나 과학고 또는 의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주로 많이 합니다. 거의 처음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 여러분, 이 화학원 화2를 공부할 때라 가장 중요한 연수 문제. 자, 연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인데요.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22 개정 교육 과정에 관심이 많지, 그치? 이 수업 말이죠. 심화로 진행되는데요. 요 심화는 말이죠. 심화는 내용의 심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심화예요. 문제의 심화야. 자, 이 내용의 심화는 말이죠. 보통 이제 1하고 2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2 또는 여러분도 심학습을 할 때 그 상위 레벨에서 자, 이어받기 위해서 내가 이 화학원 수업을 하면서 각 소재별로 조금씩 깊게 나갑니다. 알겠지?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의 심화인데요. 자, 문제의 심화인데, 자,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자, 바로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를 가지고 연습합니다. 알겠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1과 2에서는 말이죠. 거의 처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화학은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그치? 근데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은 반드시 문제풀이와 병행이 돼야 돼요. 알겠지? 이 문제풀이와 병행이 되지 않는 개념은 개념이 아닌 거야. 알았어?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수능 문제입니다. 이 수능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죠. 내가 완벽하게 수능형 인간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이죠. 여기서는 창의 문제, 연립 문제, 융합 문제를 많이 다룰 거예요. 자,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왜 하느냐라는 건데, 자, 이 수능 문제는 말이죠. 사고력 문제예요. 이 수능 문제는 사고력 문제야. 이 수능 문제를 가지고 사고력을 만들어놔야 돼요. 수능 문제를 가지고 사고력, 논리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자, 1과 2에서는 완벽하게 수능형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이 컨텐츠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만이 3, 4단계에서 얘들아 이런 융합 문제, 창의 문제를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렇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말이죠. 여러분들은 22 개정 교육 과정에 관심이 많을 텐데, 자, 현재 이 컨텐츠는 그 전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곧 얘기할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2015에서 얘들아, 자, 15에서 얘들아 남아있는 게 있고 통합과학, 22 개정 통합과학 내려간 게 있어요. 그리고 없어진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화학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쓰진 않습니다. 이제 화학원이 이제 화학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상 내가 화학원을 쓸게, 알겠지? 그러니까 22 개정 화학원을 쓸게요. 이 빨간색이 남아있는 거야. 특히 이제 화학 식량과 몰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치?
이걸 그 유명한 화학 양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2단원에 얘들아 원자 구조와 주기성에서 요 원자의 구성입자 요 보호 그다음에 주기율표까지는 통합과학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 오비탈과 원자 반지름과 이온 에너지는 여러분 일반화학으로 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요. 영재학교 빼고 알겠지? 영재 과목 빼고. 자 3단원에서 얘들아 요 분자 극성 요거 이건 남아 있고요. 자 금속 결합 이온 결합은 우리가 통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적 평형,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하는 반응과 이런 것은, 여기 갖고, 이 4단원의 얘들아, 요게 그 유명한, 중화양론인데요. 자, 이 중화양론과 화학양론은 여러분 비중이 높아졌고, 얘들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없어진 게 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2단원의 이 오비탈과 요거 빼고는, 다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 빈 단원에 뭐가 들어갔냐? 이 화투에 화학 표형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알겠지? 너네 있잖아. 이 화학 양론 이거 1단원 이거 이게 여러분 양대 산맥이야. 이거랑 이 중화양론이 너 이게 안 되면은 화학원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중화양론과 화학양론은 말이죠. 연구하고 입시에서 되게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통합과학이 수능 범위인 건 알고 있지, 그렇지? 거기서 이 중화양론이 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화투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화투 안에 화학평이 있어요. 화학평형. 그게 이제 이건데, 자 이거를 공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22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빨간색 그 통과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부해 줘야 되고요. 이 화투에서 여러분 1단원에 요 기체도 같이 공부해 줘야 돼요. 요 기체랑 묶어서 우리가 얘를 이제 화학평이라 부를게요. 알겠지? 왜냐면은 기체의 내용을 빼고 이 화학평을 언급한다는 게 약간 좀 좋지가 않습니다. 기체평형, 그러니까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학평형 과 요 기체단을 묶어서 요걸 포함시키면 22 개정 교육과정의 화학원은 다 케어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컨텐츠는 말이죠. 컨텐츠에서 자 오비탈과 원자 반지름과 이온 에너지 빼고 22 개정 교육과정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투에 있는 그 평형 걔를 포함시키면 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두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집어넣습니까? 보통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들은 이 올림피아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를 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 올림피아드 커리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해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 이게 이제 왜 집어넣냐면은 이게 이제 중화양론인 거예요. 중화양론. 중화양론의 대표 유형인데 여러분 평가원에서 말이죠. 자 28학년도 이 통합과학 수능 예시 문항을 공개했거든요. 얘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나온 건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런 스타일 문제는 말이죠. 아주 많이 풀 건데요. 4단원에서. 자, 이 유형은 좀 하이 레벨의 난이도입니다. 알겠지? 수능에서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영과고 입시에서도 이런 유형이 적지 않습니다. 알겠지? 나중에 입시화에서 내가 보여줄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쌤 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여러분 요 강좌를 말이죠. 신청하게 되면 4권의 책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따라와야 됩니다. 알겠지? 자, 쌤은 100% 판서 수업인데 내가 판서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가장 중요한 교재고요. 자, 이게 이제 빽빽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집인데요. 자, 좀 이따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 빽빽이를 가지고 복습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네, 빽빽이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빽빽이의 차례인데요. 잘 봐. 우리가 그 한 소재에 기본 문제가 있고 실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이제 기초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학교 화학을 문제풀이 연습인데 그건 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하나의 소재에 기본 문제, 실전 응용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 이 기본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 문제는 잘 봐. 내가 아까 이 판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재에 따라 얘기했지, 그치?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할 때 이 교재를 하는데 내가 풀었던 문제, 내가 설명했던 내용, 실험, 탐구, 그러니까 내가 수업 중에 했던 모든 컨텐츠가 여기에 기본 문제에 싹 다 문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도를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뭐 15초까지 했어. 자, 15초까지 있는 내용들이 다 순서대로 이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뭐 15초까지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백배를 보잖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어디까지 했는지가 체킹이 돼요. 알겠지? 자, 기본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이 자, 100% 자, 놀랍도록 순서대로 문제가 돼 있다. 알겠지?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응용 문제는 뭐냐면 얘는 말이죠. 얘는 자, 수능의 실전 문제인데요. 자, 준킬러 킬러급들이 있습니다. 한 소재별로 한 26문제, 30문제 그 사이로 있는데요. 어쨌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얘들아 가지고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실전 문제.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1단원의 화학 양론, 4단원의 이 중화양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겠지? 어쨌든 다 문제화 시켜놔 풀이까지 다 있습니다. 해설 영상도 있고 해설집도 있고 어쨌든 그런 문제라는 거야. 자,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지? 참고로 말하면 실전형 문제를 얘들아 다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이 실전 응용 문제만 50% 정도만 자기가 밀도 있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알았지? 50% 알겠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알겠지? 어쨌든 다 하는 걸 목표로 하되 그게 되게 좀 버겁다 한다면 홀수본 또는 짝수본만 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알겠지? 작년에 그 올림 하나 틀려가지고 그 대상 금상 맞은 애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절반을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화양론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수능 문제를 가지고 연습한다 얘기했지, 그치? 수능 문제는 사고력 문제이다. 자, 처음에 우리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수능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학습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 뭐 창의 문제, 이 올림피아드 문제, 경시 문제를 여러분 내가 맛만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뭐 경시는 이런 유형이다, 뭐 창의는 이런 유형이다라는 건데 해설제에 포함시켜서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지? 이거는 맛만 보고 그 다음 스텝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3단계, 4단계에서 내가 여러분 영과고 입시, 자, 창의 문제, 연리 문제, 융합 문제를 많이 다룰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맛보기 문제집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걸 하고 있지, 그치? 요거. 자,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쌤이 짧게 요거를 하고 마무리 질게요. 내가 잘 봐. 이거 하기 전에 얘들아 준비물이 있어. 준비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이 인강을 자, 여러분 내가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요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자, 시간과 이 공간을 먼저 정해야 돼요. 알았어? 학교 수업처럼 또는 학원 오프라인 수업처럼. 알겠지? 너 이게 안 되면 인강은 정말 흐지부지 끝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목요일 날 오후 9시에 거실이다. 뭐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뭐 스터디 카페다. 이렇게 내가 요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 공간을 딱 정해놔야 돼요. 알았죠? 꼭 필요하다. 알겠지?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영상을 듣기 전 말이죠. 듣기 전에 이 컨디션이 여러분 나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좋아야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 잠을 줄이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인강을 들으면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 앞에 헬스장을 다니거든요. 내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얘들아, 헬스장에 가서 땀을 쫙 빼요. 근력 운동하면서 뺀다고. 그런 샤워를 한 다음에 이 최상의 컨디션이 됐을 때 이 카메라 킵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주 좋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컨디션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영상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지? 내가 요 30분 단위로 한 강좌를 찍는데 이 30분 단위가 굉장히 밀도 있게 움직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험생활 해야 됩니다. 알겠지?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라는 건데 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야. 그런 다음에 설명을 듣는 거야. 알았어? 설명을 듣고 내가 언급했지만 빽빽이의 기본 문제 있지, 그렇지? 요 개념서를 모두 100% 문제시킨 게 이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 여러분들이 자 풀어봐야 됩니다.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또 한 가지는 기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금 어려운 실전 응용 문제를 같이 풀어봐야 돼요. 참고로 말하면 이 기본 문제는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중요해서 기본이에요. 여기도 킬러, 준킬러가 적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이어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1단원의 화학 양론, 4단원의 중화 양론은 이게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까지야. 알아서? 내가 설명을 되게 잘해. 너는 웬만하면 내가 이해를 시킵니다. 알아서? 수업만 잘했다고 해도 잘 들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이해시킵니다. 그럼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해한 거는 강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일단은 강사 거예요. 그럼 내가 이해를 했지. 학생이 이해를 했지, 그치? 그럼 내가 이해한 거를 내 손으로 쓸 줄 아는지를 내가 써봐야 돼요. 풀어봐야 돼요. 자, 이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봐야지만이 내가 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것이 구분이 돼요. 알았어? 그럼 내가 풀어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번만 더 풀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 수 없는 거 있지, 그치? 이건 여러분 최소한 3번 이상이야. 자, 여러분 선생님도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갔는데 나도 그때 이제 킬러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참고로 말하면 내가 수험생 생활할 때 얘들아 킬러 문제를 이 한 문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 100번씩 봤습니다. 알았어? 여러분 3번은 최소고 얘들아 널 필요하다면 10번, 20번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막 풀이가 막 몇 페이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10번을 봤다. 10번을 풀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 10일 동안이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매일 10일을 풀어보는 거야. 그럼 10번을 봤다고 할게. 그치? 자, 그러면 10번을 봤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그걸 본인이 느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반복했더니 이 컨텐츠가 내 머리에 완전히 이렇게 인식이 되네. 자, 그걸 느끼는 순간 자,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알았지?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가 가치가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쌤이 이제 필기를 하는데요. 이 필기를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너네 있잖아 맨날 눈으로 보고 얘들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써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보고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손으로 써봐야 돼요. 알았어? 내가 필기를 많이 시키진 않아. 너네 교재 보면 알겠지만 내가 중요한 포인트에 필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보고 메꿔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 이 복습인데 얘들아 자 내가 정해줄게요. 자, 너네 있잖아 이 대치동 보통 한 번에 4시간 하거든요. 4시간 수업을 들었어. 30분짜리 8개 들었단 말이야. 그 나만의 복습하는 시간이 자, 이 시간 지켜야 된다.
이거의 0.5배인 2시간부터예요. 그럼 이 1.5배인 6시간. 요 사이의 시간이 내가 복습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야. 알았어? 자, 권장 시간은 4시간입니다. 내가 수업을 N시간 들었어. 그럼 나만의 공부 시간이 N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자, 학습이 그런 뜻이야. 이 학이라는 게 배우락자 아니야, 그치? 수업을 듣는 거야. 이 습은 익힐 습자 아니야, 그치? 내가 수업 들은 거를 이해했는지 복습하는 거야. 너 학습이 안 되면 공부를 못 하는 거야. 너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학원만 엄청 다녀. 특히 영과고 다니는 친구, 뭐 새벽 2시, 3시에 끝나, 막 이렇게, 물론, 학원은 필요합니다. 근데 학원에 배운 내용을 내가 내 걸로 이해시키기 위해, 내 거화 되기 위해서는 습이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애들은 먼저 이 습에다가 4시간을 세트시켜놔요.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시간에 뭐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받든 하는 거야. 알았어? 자, 학습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너 2시간도 안 하면 그건 진짜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6시간 넘어가는 것도 문제 있는 거야, 이거. 알았어? 최근 제 수강생 중에 하나가 이 청심중학교 다니는 전교 1등하는 학생인데, 걔는 빽빽이를 다 풀어와요, 실전까지. 그래서 내가, 너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4시간 수업 때나 얘기했지, 그치? 걔는 5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고. 알았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기숙사 생활하는데 기숙사에서 푼다 하더라고. 그 바쁜 애가. 회장 역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을 지켜라. 4시간이 좋다. 알겠지? 그러니까 N시간을 수업을 들었으면 N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주관식이 여러분 대세죠. 그러니까 객관식은 이제 선택해서 고르는 거고요. 주관식인데 이 주관식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요즘에 많이 평가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근데 주관식을 여러분 영재 입시도 거의 다 주관식이죠. 거의 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은 이게 3가지가 있는 거야. 이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는데 이 단답형은 블랭크 채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객관시에 준비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서술형 여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지식을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거고 이 논술형은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기록하는 거고 주로 에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얘들아 이 논술형은 여러분 약간 좀 평가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약간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 이 서술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서술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못 것 같아 이거. 내가 빽빽이를 주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내가 써보는 거야. 풀어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말로 할 수 없거나 쓰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써보고 그려보고 풀어보고 해야지만이 이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빽빽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빽빽이가 걸레가 돼야 되는 거야. 너 빽빽이가 이 걸레가 되면은 공부를 잘합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 요거 참고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참고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쌤이 OT 영상을 마무리 짓게요. 자, 이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 뭐 거리에 이 동상이 있다는 데들아 보면 알겠지만 앞쪽에는 머리가 무성하지, 그치? 그치? 뒤에는 대머리죠. 대머리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잡을 수 쉬운데 지나가면은 잡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데요. 이 발에도 있지, 그치? 그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겁나 빨라요. 그러니까 자, 올 때는 잡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워. 근데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고 잡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 동상의 이름이 뭘까요? 시간 아니야. 이 시간이라 자꾸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자, 이 사람 말이다. 자기 인생을 앞으로 많이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근데 이 기회에는 아무한테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이 기회가 올까요? 어떤 사람한테? 바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강좌를 들으려고 이 OT를 듣고 있잖아, 그치? 일종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쌤도 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알겠지? 자, 본 수업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